자, 중국에 가면 중국은 사찰들이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절들이 가람 배치가, 그러니까는 절에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왜 구불구불하냐면 옆에 하천이 있어서 그래요. 물이 없는 데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천을 끼고 있다 보니까, 하천은 천연적 하천은 직선일 수 없죠. 다 이렇게 곡선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평지예요. 그래서 대웅전을 어떻게 지나가냐면, 대웅전에 참배하고 그 뒤로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대웅전 뒤쪽 문이 있어요. 그 뒤쪽 문으로 나가고, 그러면 또 다른 정각이 있고, 또 뒤로 나가고, 또 뒤로 나가고, 이렇게 갑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대웅전 뒤쪽도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대웅전 뒤쪽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문만 상징적으로, 옛날식이기 때문에 문만 상징적으로 있지 실제로 거기는 출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웅전 후불벽에다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셔놓은, 진짜 밖에 벽이 아니고 외벽이 아니고 내벽이에요. 내벽을 하나 세우고 앞에다가 불상들을 모시게 되는 거고, 그 뒤쪽에 관세음 보살을 그려요. 그게 자항보도라고 하는 거고, 강진 무의사 배구관음 얘기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지금 백제권 쪽에 생각보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사 가면 거기 이제 큰 그림이 있고, 선운사에도 있는데 선운사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선운사 그림을 제가 처음 보고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이 그려져 있는데 백이관음이 아니고 황이관음이에요. 황색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내가 황이관음은 또 처음 봤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백이관음이었는데 덧칠할 때 황색으로, 우리는 좀 뭔가 다르게, 그러니까 황색이 존귀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황색으로 칠을 해서 황이관음처럼 됐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리 자세죠. 다리 자세가 어정쩡합니다. 발 자세가. 그게 왜 이런 자세가 나오냐면, 원래는 반가부자, 한쪽 다리를, 왼쪽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약간 이렇게 다리 자세는 조금 방정하지 못해. 이러다 보니까 다리를 올리기는 올렸는데 완전히 가부좌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단계로 놓은 거죠. 실제로 조선 초기에, 조선시대 때 수월관음도를 보면 그런 식의 그림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관음도의 전통은 전해지더라도 약간씩 개변되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들이죠. 그리고 새도 보면 무슨 기러기 같은 새를 묘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정병 그림 있고, 정병이 왜 저렇게 생겼냐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은 정병을 약간 이렇게 우리 물병처럼 아니면 술병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은 주전자 계열이라고 보셔야 돼요. 인도 정병은 주전자 계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물을 붓고 주전자로 이렇게 느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쪽에 손잡이가 있고 한쪽이 주둥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휴대용으로, 인도에서 수행자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불교에도 그렇게 나오죠.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3일 이상 자지 마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는 유행기라고 하는 게 있죠. 유행기는 떠돌아다니면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견문을 넓힌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행자, 노마드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유목민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측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물병을 들고 다니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꽂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때는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쓸 때는 주전자처럼도 쓰고, 이 드는 것과 주전자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조선시대 때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죠. 그런데 지금 이 정병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보이냐면, 불상과 관련해서는 대세지보살의 이 머리에 이렇게, 관세음 보살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마는 아니고 이 상투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상투 안에 있는 거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빼서 이렇게 넣는 건데,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앞쪽에
이마 위에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그다음 대세지보살은 여기에 정병이 있는데 그 정병은 좌우 동양의 정병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주전자 같은 식의 정병이라더라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